미국 부통령인 펜스의 무리한 행동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김영남 위원장과의 어떤 그 조우에 있어서의 그 무리함. 그 미국은 그게 의도되었건 안 됐던 간에 북한 너희들 상종 안 하겠다는 일종의 이제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그게 협상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경하고 화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을 지금 펜스 부통령이 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북핵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도 사실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즉각 북한으로부터 초청 의사가 왔을 때 이것을 애둘러 말하면 미국과 상의해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트럼프하고 이야기 좀 해볼게. 이런 뜻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펜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 서너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일종의 과하게 얘기하면 물의 또는 결례 또는 외교적인 격식의 파괴, 약간 그 격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가령 대통령의 첫 환영의 인사가 있는 시간에 펜스와 아베가 밖에 있다가 끝난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 하고 나서 바로 빠져나간 것,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가령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동맹국인 한국이 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어휘를 구사한다든가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첫째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냐라는 비판의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는가 하는 거를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의 유죄라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리의 유죄?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지금 이렇게 평창에서 북이 찾아오고 참여하고 일정한 대화 국면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강한 압박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이 상당히 쪼였기 때문에 결국 그걸 풀기 위해서 된 측면이 있다라는 고 해석하는 논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논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한편에서는 지금 대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조차도 미국은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자신의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펜스의 스탠스가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자고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 상당히 어떤 논리의 맞아요.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테러리스트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미국이 지켜온 철저한 원칙에서 테러리스트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비판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세 번째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미국을 비판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그 측면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다 떠나서도 이것은 불가피한 기싸움의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싸움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통상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 가장 갑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자존감을 높게 중시하는 것도 미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 펜스와 김영남의 뭐 조우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통상은 북한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안 만난다라는 인식의 전제하에서 언론은 그 프레임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기 전에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또는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미국이 과연 북한을 만날까 아닐까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대표단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국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먼저 일종의 선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기싸움을 이미 먼저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안 만났지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사실 북한이 오기 전에 김영남이 와서 펜스를 만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먼저 가서 악수를 한다는 것이 그 또한 논리에도 안 맞고 기싸움에도 안 맞을 수가 있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 변화의 가능성은 그러나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은 현재 미국 조야 내에서 강경, 온건, 대화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비교적 가장 강경한, 이번에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예정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강경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상징하는 얼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강한 카드를 끄집어낸 거죠. 북한이 가장 유연한 카드로서 김여정 카드를 뽑았다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펜스 카드를 먼저 개막식에 띄운 거예요. 근데 아직 뭐가 남아있느냐. 폐막식에 이방카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폐막식에 시진핑 오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이제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민주공대 하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하고 얘기를 할 때 김여정 이방카 카드가 결정되기 전전날이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김여정 이방카가 만날 가능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여정이 개막식 참석이고 이방카는 폐막식 참석이기 때문에 둘의 미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방카는 굳이 따진다면 현재의 국면에서 강온 어느 쪽을 대변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면 전개에 따라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에 이방카라는 카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이 전체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만약에 판이 어느 판으로 일정한 흐름을 흘러간다고 할 때 미국이 그 판의 흐름에서 완전히 손을 띨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주도권이나 또는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권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냐 이건 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펜스 부분만 놓고 봐서도 이렇게 서너 가지의 포인트를 좀 분석할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강경하게만 나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북핵 폐기를 가시적으로 끌어낸다 이런 것보다 점차적으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양보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뭘 안 한다라든지 동결한다라든지 뒤로 한 발 후퇴한 정도의 뭔가가 메시지가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뭔가 좋은 쪽에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때 미국의 입장과 대통령인 트럼프의 입장을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우리가 국가의 전략이나 국가의 행동을 생각할 때 그 경제적 기반, 국가 전략,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하는 각종 국가 메커니즘으로서의 백악관, CIA, 국무부, 국방부, 군산복합제, 군사 산업 모든 걸 통틀은 미국의 입장에 서의 대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에 있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큰 틀에서의 소위 피보트 아시아라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재균형 전략을 하는 것이 일단 대전제로서의 미국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서 꼭 그거를 군사 어떤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이길 수 없거나 또는 이기는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전쟁을 미국의 전략적 목표다.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트럼프로 간다면 트럼프는 통상적인 그런 미국 체제와 조금 다를 수 있는 행동을 큰 두 가지 틀에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 거거든요. FTA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그렇고 하나는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강경하게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아예 때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계산이 맞는다면 전격 턴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독특한 접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령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무기를 제일 많이 파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령 아주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핵 문제를 푸는 것과는 별도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한 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주변국 가운데 투자의 영역이 가장 커진다. 이것이 최상이다 하면 그런 전혀 다른 전격 딜을 저도 그런 주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의 폭은 좀 넓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포카페를 잘 안 보이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는 이제 영역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외교를 이제 할 때도 된 거잖아요. 사실은 종편들 평론가들 토론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가관인 게 징벌적으로 핵무기 만든 나라니까 징벌적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 막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진보 쪽 패널인가 봐요. 언제까지 그럴래? 9년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 개성공단만 폐쇄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전향적으로 북한을 정말 개방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런 식의 논박을 하는 거 보는데 어쨌건 저는 올림픽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있을 것 같아요. 북핵 문제와 올림픽의 평화와 이걸 깨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은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런 분석, 트럼프는 통상적인 미국 체제의 입장과 다른 상당히 강경한 선택과 상당히 전향적인, 전격적인 대화턴의 선택을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은 하지만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의 운명을 그런 트럼프의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의외성에 남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석의 영역이고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가변의 폭이 넓다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통상 국가 행동이 그렇게 대통령 개인에 따라서 너무 이게 널뛰기의 폭이 넓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항상 국제관계에서는 예상 못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트럼프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는 다시 두 번째 문재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구상이 커지는 건데 거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의 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취지의 서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종석, 뭐 예를 들어 정세현 또는 문정인 등등 끊임없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양쪽이 다 대통령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만든 면도 있지만 반면 대통령이 평창이라는 시기를 딱 놓고 모든 시간표와 이 역관계를 맞춰오면서 이거를 판을 뒤집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평창 구상을 실현시킨 외교적 공은 가장 크게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전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종석 전 장관이. 이 국면에 있어서 평창의 시간표를 맞추고 진보 보수 양쪽 그다음에 주변국 북한까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몰아온 것에 있어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전략 구사는 저는 정말 평가받을 대목이 있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의 기초에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국면은 어느 국면으로 가냐면 정세현 장관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시절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관계에 일단 첫 물꼬가 틀려진 이후에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나 미국의 외교부에서 꼭 한국의 통일부 장관을 한국에 오면 만나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즉 한국의 목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즉 남북 대화가 열릴 때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룸이 생긴다. 미국도 한국을 완전히 패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반드시 남북관계를 풀면서 모든 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 이번 평창을 거치면서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미국도 북한도 뭐 다 설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구상과 구사의 영역이 넓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과 이제 구상의 영역이 커져서 한편으로는 평창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각각 제 갈 길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한과 동시에 또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꿰고 갈 것인가 하는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국민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영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1라운드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가 2라운드인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남북 단일팀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장면도 정말 가슴 뭉클했고요. 그리고 뭐 성화 봉송할 때 있어서 최종 주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성화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왜 같은 객석에서 대통령 내외와 김영남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악수하고 하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의미 있게
뛴다거나 상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민적 여론이 점점 올라가면 사실 그 부분을 트럼프 같은 미국에서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다수가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여론조사 같은 걸로 보내준다고 하면 강경 노선으로만 나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떤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미국도 반미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대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은 정치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일부 뭐 올림픽을 누가 정치에 이용한다, 뭐 북한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북한이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안 하면 그쪽이 바본 거죠. 미국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활용하는 거죠. 그 각자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어요? 즉, 큰 틀에서 올림픽이라는 것을 평화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계기로 활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큰 정치가 지금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 관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든가 바라보는 세계인들에게 대한 마음을 자기네들이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려야 되겠네. 그걸 응원해야 되겠네 하는 세계인의 마음도 형성되고 남북의 마음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길을 저희는 가야 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나왔는데 그 초청을 사실상 수락한 거잖아요. 네. 그것은 북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 전술도 없었던 지난 9년 10년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두면 계속 남북 대치 상태는 계속되고 우리 국방비는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역군을 미치잖아요. 뭐 네. 핵실험 한 번 하면 출렁출렁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상의 실질적인 대처를 해야지 이 사람들 논리들처럼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쟤네들은 영원히 왕따시켜야 돼.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수구 세력들과 미국의 매파들이 얼마큼 완강하게 이 상황을 방해하느냐. 좀 그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처음에 저희가 말씀했던 중에 친서의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후속 보도를 제가 확인해 보니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이 친서 자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구두로 한번 담겨져 더 했다? 있었고 구두로 더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항상 배워야 하는데 6.15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14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지기까지 중간에 한번 대북 송금 특검에 의한 이제 공백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공백기가 있기 전에 6.15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 진전하는 과정에서도 야당과 언론을 통해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너무 빠르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야 이게 말리는 거다라는 북의 기만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북의 사실상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사들이 누가 있다 막 이런 식의 뭐 악선동도 있었고 에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 과거에 햇볕 정책의 설계사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그분은 사실은 군 출신이거든요. 평생을 군에서 바친 분인데 그분이 북에 친척들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날려라 하는 거라서 한번 물러났던 경험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은 당연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의 몇 배의 대통령에 대한 이 외교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여야가 없이 어떤 외교를 할 적에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심하게 특히 현재 야당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층 더 대통령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이 부분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물론 있었다고 해도 다 밝히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 같은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그 부분을 다루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달자로서 되어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이후 실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 조성, 상호 탐색 그리고 초청 그것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송하는 오늘 저녁 김영남 위원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스위스전 단일팀 경기를 응원한다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벌써 네 번째 만나는 거네요. 네. 리셉션, 개막식, 청와대 오찬 그리고 단일팀 경기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으로 김영남과 단일팀 경기 응원하는 시간이 밤 9시 10분인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중계권이 뭔지 이쪽이 너무 늦은 시간에들 경기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네. 에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단일대 경기 관람에 앞서서 오후 7시 40분부터 쇼트트랙 경기를 관전한다고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불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